국민 여러분의 질문에 학수가 고민하여 대답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입니다. 요즘 도심을 보면 자율주행 버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겪어보지 못하더라도 뉴스나 동영상을 통해서 자율주행 버스 또 자율주행차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운전석에 운전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설사 운전자가 있더라도 그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있지 않은 그런 차들이 점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완성이 되면 운전자 없이 목적지까지 차량이 안전하게 모셔드리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게 되겠는데요.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율주행 기술도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좀 낯설긴 합니다만 멀지 않은 미래로 다가온 기술이고요. 오늘 이 자율주행 기술 또 관련된 데이터에 관한 이슈들, 그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여러 맥락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자율주행차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아닌 우리가 익숙한 일반 차하고 대비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기존의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차선을 보게 되고 신호등을 보게 되고 그 이외에 장애물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주변 상황을 인식한 다음에 차를 운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율주행차로 옮겨서 생각을 해보면 자율주행차에는 사람의 눈을 대신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센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종류의 센서를 통해서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그 인식에 기초해서 차를 운행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율주행차를 실제로 접해보거나 탑승을 해본 분도 계실 텐데요. 아마도 우리의 일상에서 조금 더 자주 보게 되는 것은 식당에서 음식을 나르는 서빙 로봇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서빙 로봇 이외에도 공항에 가면 또 길 안내해주는 그런 로봇도 있죠. 집에서 쓰는 로봇 중에는 청소 로봇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로봇이 가진 공통점은 카메라를 포함한 센서, 그래서 센서를 통해서 주변 상황을 인식하는 그런 기기가 있고, 그리고 동시에 이동할 수 있는 모빌리티가 가능한 그런 장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다양한 유형의 이동형 로봇 또는 자율주행차의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용보다는 이용하는 것을 옆에서 본 적은 몇 차례 있는데요. 기업에서 음료나 음식을 운반하는 그런 몇몇 회사 현장에 가서 본 적이 있고요. 또 공항에서 길 안내하는 그런 이동형 로봇을 이제 접해 본 적이 있고, 또 외국 출장을 갔을 때 자율주행차를 탑승하는 그런 승객을 목격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지금 서울 도심 일부 구간에 대해서 시범 사업으로 자율주행 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자율주행 버스도 조만간 탑승을 해볼 계획인데요. 너무나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에 관한 설명하면서 자율주행 기술의 두 개의 축은 하나는 주변 상황을 인식하는 기술이고 또 하나는 이동에 관한 기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변 상황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다양한 센싱 기술을 수반하게 됩니다. 센싱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상황을 인식하는 것인데요. 주변 상황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카메라가 가장 대표적이고, 카메라 이외에 다양한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 주변 상황에 관한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주변 상황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주변 거리에 있는 사람들, 행인을 같이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인과 관련된 개인정보가 가장 대표적인 개인정보가 될 텐데요. 거꾸로 행인 입장에서 나와 관련된 얼굴 이미지라든가 그 이외의 개인정보가 함부로 수집되고 함부로 이용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불안 요소를 어떻게 잠재우면서 동시에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을 잘 이루도록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데이터와 연관된 핵심적인 정책적인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2023년 연초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 개정된 법의 내용 중에는 표현이 약간 긴데요.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이런 개념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동형이 아닌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쉽게 얘기하면 CCTV에 관한 내용이 법에 있었는데 작년에 법이 개정된 것을 계기로 자율주행 기술이 도입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2023년 법 개정을 계기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동형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생긴 것이죠. 법의 틀 안에서는 가명 처리된 정보에 대해서 기술 개발 목적으로 쓰는 것이 가능한 그런 제도가 있는데요. 가명 정보가 아니라 원본 데이터를 이용을 하면 훨씬 더 기술의 정확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요청들이 있어서 실증 특례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원본 데이터, 해인에 관한 원본 데이터를 기술 개발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관련된 불안 요소는 없는 상태에서 기술 개발은 더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고요. 현재 4개의 기업이 이 실증 특례 제도를 통해서 원본 데이터를 이용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정보 포함해서 좀 전 앞에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원본 정보를 함부로 쓰지 않고 가명 정보로 변환을 한 다음에 쓰도록 하는 게 이제 1차적인 것이고, 원본 정보를 쓰고 싶은 경우에는 실증 특례 제도를 통해서 조금 더 강화된 안전 장치를 마련한 다음에 원본 데이터를 쓰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진 법 정책 도구들이 불합리한 제도 내지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식이 되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국민들이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차 자체가 일종의 하나의 디바이스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 그 차에 있는 컴퓨터 기기에 보관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에 보관되는 경우, 이렇게 넓게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고요. 아마 제일 일반적으로는 일단 그 기기 자체, 차 자체 데이터가 보관이 되고 그 중에 일부 데이터들이 이제 클라우드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종류 상황이 아마도 제일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어떤 데이터가 그러면 클라우드로 넘어가냐 하는 게 그다음 생각해 볼 거리가 될 건데요. 예컨대 차에 충돌이 있다, 교통사고가 났다라든가 사고는 아니더라도 뭔가 주목할 만한 그런 상황, 주요 이벤트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그런 데이터들은 이제 클라우드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경우가 가장 일반적일 것 같고요. 이제 개별 기업들 또 개별 기술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형태로 보관이 되는지 하는 것들은 각기 차이가 있겠습니다. 다만 차로부터 생성되는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카메라 센서를 이용한 데이터, 레이더 데이터, 라이더 데이터 이렇게 굉장히 그것들 합쳐서 수십 개의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로부터 생성된 그 모든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은 사실은 별로 현실적이지 않고 실용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이 무한정 축적되지는 않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